그 은호라는 아이 제 아이인 것 같아. 구화 보셨나요? 사이다 한 방을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았는데 오늘 회차 여러 가지 의미로 진짜 미쳤습니다. 급전개 당황 스토리에 한번 진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시청자 게시판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급전개에 당황한 사람들, 감정 터진 사람들, 도저히 예측 안 되는 전개에 다들 머리 싸맸습니다. 전생 떡밥, 임사체험, 환생 그리고 납치까지 작가님 이번 화로 시청자들 뇌를 찜질방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소미가 기억을 찾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이제 고구마마 스토리가 좀 뚫리려나요? 구화의 충격적인 내용과 소미와 낙준의 엄청난 서사까지. 자, 저랑 같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구화의 반전과 10화 예고 떡밥들 제대로 살펴봅시다. 이번 화에서 밝혀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영애가 해숙의 친엄마였다는 설정입니다. 영애의 전생이 해숙의 친엄마였던 거죠. 여기에 영애를 학대하던 아버지가 해숙의 전생 아버지였다는 서사까지. 무슨 환생 가게도 그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시간상으로 가능한 설정인가? 의문이 들면서 놀라운 건 감정적으로 꽤나 울컥했다는 점. 역대급 전개에 당황하면서도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해숙이 마음 아픈 건 무엇도 싫다. 해숙이 있음에 내가 행복했다고 말하는 영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전생에서부터 온 마음임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꽤나 뭉클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린 친엄마임을 알고 다음번엔 나 실컷 예뻐해줘 엄마하며 오열하는 해숙. 아,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영애와 해숙 꽃길만 걷자. 그리고 영애 아버지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집니다. 영애 아버지이자 해숙의 아버지이기도 한 그 남자는 지옥에서 이미 모든 벌을 받고 천국에 왔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얼굴을 연신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했는데 천국에 있지만 마음은 온통 지옥인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멘탈 지옥이랄까요. 지옥에서 불타고 찢기며 피지컬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에 와선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그대로 느끼고 괴로워하는 멘탈 지옥 과정을 겪고 있죠. 천국에 설령 가더라도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없군요.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여튼 우리 영애와 해숙은 둘 사이의 모든 실타래를 풀고 영애는 돌아갑니다. 여기서 돌고 돌던 뇌피셜이 확인됩니다. 영애는 임사체험자였고 결국 이 모든 얽힘을 풀고 이승으로 다시 가게 돼요. 영애가 임사체험이라는 설정이 나온 이상 소미가 오랜 시간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일지 모른다는 뇌피셜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같은 설정을 두 번 쓰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유력한 해석은 이겁니다. 소미는 실제로 과거에 죽은 인물이고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엄청난 원한으로 지옥도 천국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떠돌고 있는 영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깊은 원한에는 강정구라는 인물이 있죠. 소미라는 인물은 다시 살펴보면 원래 지옥행 열차에 탑승 중이었지만 낙준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끌어올린 인물이에요. 원래는 지옥행이고 천국에 와선 안 될 인물인데 낙준에 의해서 천국에 와 있는 거죠. 이것도 분명 큰 그림을 위한 떡밥인 게 분명하죠. 이 장면 하나로 두 사람의 인연이 단순하지 않고 강한 인연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해숙과는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낙준과의 감정선이 더 짙게 그려지는 이유입니다. 악연이자 구원이 되는 깊고도 꼬인 관계일 듯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드디어 조금 풀리려는 실타래. 소미가 아들 은호를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예고편에서 소미는 낙준에게 우리 은호를 왜? 라며 절규합니다. 목사의 엄마가 소미라는 게 거의 확정되는 순간이죠. 여기서 소미가 소리를 지른 게 강정구가 아니라 낙준입니다. 분명 자신의 아들과 헤어지게 된 것에 낙준이 연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소미는 은호, 즉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그 아이와 헤어지게 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낙준이라고 지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드라마 전개상 오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니라면 낙준이 나쁜 놈이 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억이 단편적으로 돌아오면서 생긴 필연적인 왜곡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낙준은 뭘 했을까? 지금까지의 전개로 보면 낙준은 길을 잃고 혼자 있는 은호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데려다 준 사람이 아닐까 해요. 교회 앞에 쭈그리고 있는 아이를 보며 은호가 버려진 아이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죠. 즉 낙준 입장에선 이렇게 방치된 아이라면 부모가 버린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그 분노와 정의감으로 아이를 경찰에 넘긴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강정구라는 형사가 끼어듭니다. 배경이 70년대임이 이미 나와 있었고 시대 배경을 감안하면 길거리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아이들이 강제수용시설에 팔려가던 힘들고도 슬픈 현실이 있었죠. 가쁜 시대상에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 드라마의 황당 포인트가 뭐 한둘인가요? 낙주는 정의감에 경찰에 아이를 보냈지만 비리 경찰 강정구에 의해 소미의 아들 은호는 시설에 팔려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끔찍한 곳으로 보내지는데 일조를 하게 된 셈인 거죠. 소미는 낙준이 아이를 넘긴 장면만 단편적으로 떠올렸고 은호가 사라진 원인 제공자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죠. 반면 낙주는 시간이 지나 아이의 행방이 걱정되어 다시 찾아갔고 아이가 부모를 찾은 것이 아니라 끔찍한 현실 속에 보내졌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비록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낙주는 그렇게 만든 사람이라는 자책감으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어요. 왜 소미는 기억이 없던 상태에서도 강정구를 보자마자 강한 분노를 드러냈을까요? 이건 아마도 감정의 기억, 즉 몸이 먼저 반응한 본능적 공포와 분노일 수 있어요. 트라우마는 반드시 언어로 기억되지 않아요. 냄새, 얼굴, 목소리, 상황 같은 게 스위치처럼 기억을 끌어올릴 수 있죠. 강정구를 보는 순간 소미의 몸은 이미 과거의 공포와 분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감정의 잔향, 몸에 남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건 비극적인 오해입니다. 낙주는 정의롭고 소미는 상처받았고 둘 다 피해자였지만 서로를 가해자로 오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오해는 이제 천국이라는 공간에서야 비로소 풀릴 수 있는 운명적 교차점이 된 거죠. 아, 이 서사. 참 굉장한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점. 불륜 서사가 아니고 소미와 낙준이 부부나 연인도 아닌 것. 너무 다행이에요. 감정선 완전 꼬여서 이상했는데 괜히 감정선 어그러지지 않아서 몰입도 그나마 유지됐습니다. 목사 아들과 소미의 만남은 또 어떻게 풀릴까요? 예고편의 해숙을 보며 엄마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건 아마 낚시용인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소미가 나오거든요. 진짜 모자 상봉 장면 눈물 없인 못 볼 듯합니다. 낙준이 지옥행 열차에서 본능적으로 소미를 끌어올렸던 그 장면. 전생의 인연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모든 미안함과 죄책감이 무의식 중에 작용한 게 아닐까요? 아, 그리고 센터장 대체 뭐예요? 지옥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모르는 스토리가 없고 안 끼는 곳이 없는 등장만 하면 분위기 싹 바뀌고 서사의 중력을 확 끌어당기는 인물이에요. 정말 존재감 만렙입니다. 진짜 센터장은 인물 설명란에 모든 걸 알고 있음이라고 써놔야 할 듯해요. 오늘 밤 10화 작가님 강렬한 사이다 한 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뇌피셜에 동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뇌피셜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장면에서 놀랐고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해석과 감상을 댓글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드라마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 갑니다. 에디트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